자, 이번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시면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양식. 이걸 먹어야 건강에 좋아져. 네. 우리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방송에 뭐 토마토가 뭐 라이코펜이 있어서 뭐 항암에 좋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날 네, 마트에 토마토가 동이 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지 먹는 거, 좋은 음식들 어떻게 먹는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건강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요. 보셨다시피 뭘 먹을까 보다는 뭘 덜 먹을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부실하고 영양 섭취가 많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정말 보양식이 꼭 필요한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음식이 넘쳐나고 사실은 영양의 과잉 시대입니다. 영양의 과잉 시대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저는 영양의 불균형인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는 밥빵면 주로 주식인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뭐 요즘 고기도 우리가 고기는 뭐 하루 걸러 하루에도 뭐 점심에 돼지고기 먹고 저녁에 뭐 소고기 먹고 뭐 야식으로 치킨 먹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 또 지방 이러한 거대 영양소들은 잘 섭취하는 반면에 자 야채 그 다음에 과일 그리고 이런 식이섬유 이런 풍부한 이러한 야채 과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그 섭취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바로 디톡스입니다. 네. 디톡스는 말 그대로 내 몸에 있는 독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한참 해독 주스가 열풍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보니까 또 ABC 주스라고 해서 네, ABC가 A가 뭐죠? 애플, 그 다음에 B가 비트, C가 캐럿, 그래서 당근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해독 주스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주스의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로 됐던 내 몸을 한번 정화하고 이렇게 해독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비만에 노출이 되고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사실 아침에 별 보고 나왔다 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햇빛을 잘 못 쬐고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사실은 칼슘 흡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도 피곤하고 왜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개운하지 않지? 이렇게 항상 만성피로증후군에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이유들이 바로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인지기능과 영양과의 상관관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는 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일반 식사했을 때 열량 소비에 따른 인지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는 섭취량과 인지 기능과의 관계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조금 힘드시고 소화력이 떨어져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조금 단백질과 지방은 조금 덜 드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다 보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들 이게 뭐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보시면 자, 우리가 예전엔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네, 조금 아이러니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양소는 하지만 뭉쳐야 삽니다. 이 그림에도 보시듯이 비타민 C, 비타민 E가 같이 활동을 하고요. 모든 미네랄과 비타민들은 자기 혼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철분이 결핍돼서 빈혈이신 분들 철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니까 따로 철분제를 드시잖아요. 근데 철분만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비타민 C가 같이 있어야지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은 하나로 드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한꺼번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식생활이 그렇게 내가 매 끼에 제대로 된 반찬과 이런 충분한 야채 과일을 섭취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자, 내가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먹어야 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자기 손을 한번 펴보세요. 자, 얼굴에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기 얼굴이 다 가려지죠? 이 정도 접시를 하루에 5접시를 드셔야 돼요. 채소, 과일을. 근데 한 가지 종류 말고요. 채소와 과일은 각각의 고유의 색깔이 있죠.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골고루 색깔을 다 드셔야 됩니다. 이 색깔들이 바로 파이토칼라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제6대 영양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파이토칼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이 영양 성분들은요. 어떠한 영양제로도 아직은 대체되기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부족하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세요 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비타민 C, 비타민 A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채소나 야채 과일에 있는 함유량이 반 정도로 줄었어요. 사실 예전에 몇십 년대, 50년대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귤 하나를 먹으면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C를 충족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귤 20개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네. 시금치는 어떤가 볼까요? 우리가 몸에 필요한 적정량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예전엔 한 단이면 됐다면 지금은 16단을 드셔야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또 드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영양소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뇌 인지 기능에 좋은 영양소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B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지만 B군 친구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네. 떼거지로 다녀요. 같이 다녀요. 그래야 흡수도 더 잘 되고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비타민 B1 보시면 B1이 부족하면 기억력 손상이 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비타민 B1이 결핍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그리고 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이 알코올이 비타민 B1을 흡수되는 걸 막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하는데요. B3가 결핍되면 기억 상실증이 오기 쉽다고 해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엽산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9의 경우에는요. 치매 노인들의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B9 엽산의 그 혈중 수치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곧 이게 부족하면 치매가 발병될 위험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비타민 B12도 기억력 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매 노인의 30% 정도는 이 비타민 B12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을 잘 드시면 나의 기억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모든 에너지 대사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들이 잘 소화되고 그것들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B군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 힘들고 피곤할 때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는 것보다 저는 비타민 B군을 잘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잘 드시면 치매도 예방되고 나의 에너지도 더 업이 되는, 부스팅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또 다음에 설명드릴 영양소인데요. 그 전에 한번 이 동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반짝반짝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잔돈 받았을 때 새 동전 받으면 기분 굉장히 좋으시죠? 반짝반짝한. 근데 자 보시면 이 동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녹이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이 스는 걸 산소와 결합해서 녹이 스는 걸 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이 동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신생할 때는 이렇게 반질반질 윤이 나고 참 예쁜 아이였는데 점점 가면서 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이 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산화가 많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한 세포의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산화의 다른 말은 바로 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녹슬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중요한 거 뭘까요? 항산화제 많이 찾으시죠? 이 산화를 막는 제품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의 대표인 비타민 C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비타민 C는 왜 중요할까요? 네, 바로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천연 항산화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세혈관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 뇌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뇌혈관들이 있잖아요. 그 뇌혈관이 제대로 잘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경색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표에서 보시면 비타민 C가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 어디 가장 많이 있을까요? 네, 바로 두뇌입니다. 두뇌에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뇌에 그래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C 잘 섭취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네, 계시죠? 담배를 피면 아까도 비타민 B군도 그랬지만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비타민 C가 급속도로 고갈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담배 한 개비당 비타민 30mg 정도가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담배를 10개비를 피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계산이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타민 C를 300mg 이상 최소한 300mg 이상은 섭취를 하셔야지 내 몸의 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강조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영양소를 내가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C만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사실은 이렇게 골고루 잘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바로 채소량의 법칙인데요. 우리 만약에 물통이 있는데 물통의 한쪽이 만약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물이 계속 새면 물통에서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나요? 바로 거기 깨진 부분까지만 물이 찰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비타민 A나 B가 충분히 있어도 내 몸에 만약에 비타민 C가 부족하다면 아니면 칼슘이 부족하다면 내 몸의 건강 상태는 가장 부족한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거죠. 딱 그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균형 있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법칙이 단순히 건강에만 해당된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아무리 뭐 체육, 음악, 미술, 수학을 다 잘해도 국어,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국어를 못하면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훅 내려가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량의 법칙은 꼭 기억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